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9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네모나게 현재의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가 있어요. 클릭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에센셜이라고 잡혀 있을 겁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초기화를 한번 시켜주는 게 좋겠고요. 왼쪽에 도구 상자는 두 줄짜리로 보겠다, 한 줄짜리로 보겠다라고 선택이 가능하니까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화살표 누르셔서 본인이 보기 편한 형태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창 말고 내가 하나하나 수정도 가능한데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작업 환경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아무 메뉴나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대화창은 다 똑같은 곳으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왼쪽에 부메뉴 하나씩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 다리 펼쳐져 있는 거 보일 텐데요.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일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어두운 테마로 되어 있을 텐데 저는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작업창에 대한 이야기도 보입니다. 저는 문제풀이를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작업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터리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예요. 이 친구가 V체크 되어 있는 분들은 창을 혼자서 넓게 쓸 수 있다라고 가늠하시면 될 텐데 저는 이 친구를 창을 따로따로 띄워서 이쪽에 있는 캐릭터를 저쪽에 있는 캐릭터로 옮기겠다라고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탭 형태로 작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작업하세요. 커서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브러쉬의 크기가 직관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노멀 브러쉬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브러쉬가 이따만큼 큰 건지 이렇게 작은 건지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노멀 브러쉬로 해놓는 게 좋겠죠. 만약에 프리 사이즈로 되어 있으면 브러쉬의 위치감만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보이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크기를 유추하는 게 좋을 테니까 노멀 브러쉬를 추천드려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문제지에서 그 크기를 유추할 수 있도록 눈금자를 켜놨는데요. 거기에 보이는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우리도 픽셀 단위로 맞춰 놓으셔야 똑같이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글꼴의 경우에는 단위가 포인트 단위인지도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실 때 배경의 색깔과 대비되는 색깔이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색깔도 바꾸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타이프, 글꼴에 대한 이야기도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영문판이다 보니까 글꼴이 무조건 영문으로 보여라 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친구도 V체크를 해제시키셔서 한글의 경우에는 한글로, 영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글꼴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맞춰 놓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400에 500 픽셀 단위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윕스 폭은 400, 하이트 높이는 5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꼭꼭 확인을 해주세요. 크리에이트. 파일을 새로 만들고 나면 그 크기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눈금자를 켜놓는 게 좋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라고 눈금자를 켜두시게 되면 주변에 눈금자 생긴 거 보이시죠? 저는 화면에 맞춰서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좀 키웠고요. 소스를 불러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1급의 1번에서 필터 컬아웃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파일에서 오픈이라고 하시게 되면 경로를 물어봅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이미지들 모여 있을 거예요. 1급의 1번 열기. 가지고 온 이미지가 우리 거보다 좀 크다면 크기를 좀 비슷하게 맞춰오는 게 좋겠죠? 보아하니 400보다 500보다 더 크군요.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513, 조금 넘치죠? 높이를 500이라고 했더니 폭이 좀 모질합니다. 가지고 오실 때는 항상 낙낙하게 남겨서 가지고 오세요. 모자라게 되면 나중에 크기를 늘릴 때 깨져 보여서 예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저는 창문을 따로 쓰기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도구 눌러서 그대로 끌어다 놓을 거고요. 혹시라도 창문을 혼자 넓게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컨트롤 A 몽땅 다 선택하셔서 컨트롤 C 복사를 할 겁니다. 하얀 나의 종이에다가 컨트롤 V 붙이게 되면 똑같이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이 지멋대로 들어가요. 나중에 레이어들이 쌓이면 이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1번에서 가져왔다라고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은 시험 점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 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1급의 1번을 가지고 와서 필터 컷아웃 주세요라고 되어 있죠. 필터 메뉴 가시게 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필터 갤러리 안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쭉 ABCD 순서대로 찾으시면 되겠죠. 아티스틱에 있는 컷아웃 오케이. 두 번째 동그라미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게임기 스틱 모양입니다. 이 친구를 그려야 되나 보죠. 이 친구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그림이 있으면 그릴 때 잘 안 보이니까 1급의 1번 잠깐 눈을 감겨 놓을게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넘치지 않도록 해줄 텐데 왼쪽에 있는 눈금자 클릭 드래그해서 뽑혀 나오는 선 보이시죠? 대략 300은 넘어가지 않게 다시 위쪽에서도 클릭 드래그 하셔서 높이는 150, 100 사이에다가 놓을게요. 가이드라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저희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 색상 바꿀 수 있었고요. 가이드에 대한 색상을 바꿔주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그리셔도 되고 도형을 이용해서 그리셔도 되고 섞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패스라고 하는 거는 펜이나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선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펜 도구를 이용해서 그린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위쪽에 옵션을 보셔야 될 텐데요. 그 옵션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패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패스로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쉐이프 상태로 놓고 색깔을 넣어준 상태로 작업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방법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클릭해서 직선으로 만들어내실 수도 있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만들어 놓은 친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완성이 되겠죠. 만든 친구들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펜 도구 주변에 셀렉션 선택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꾹 누르게 되면 패스 전체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패스 셀렉션 전체가 이동이 되죠. 꾹 누르고 계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하나의 점만 선택해서 옮기거나 위치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펜 쪽을 꾹 누르게 되면 펜 도구 중에 제일 끝자락에 컨버트 포인트라고 있어요. 이 친구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화 시켜줄 수 있어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화. 다시 직선으로 바꾸고 싶다면 그냥 곧장 클릭하게 되면 다시 뾰족하게 직선으로 바뀌죠. 그럼 스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촉 들으시고요. 대강의 위치를 클릭해서 그리도록 하죠. 모양이 예쁘지 않아도 일단은 대강 만드세요. 만든 친구를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 수정하시면 됩니다.
곡선화 시켜줘야 된다면 펜촉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magne둥이 컨버트 포인트 이용해서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이 만들어져요. 혹시 이렇게 꼬이면 반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대강 요 정도의 느낌일까요? 아래쪽에 있는 네모는 사각형 렉탱글 툴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 기존에 있던 요 친구에다가 추가로 같은 레이어 만들어 줘야 되니까 위쪽에 옵션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고, 필 색깔이 들어 있을 거고, 스트로크 선은 없을 건데요. 거기에서 만드는 친구들에 대한 패스 오퍼레이션을 보시게 되면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어가 새로 생성된 거예요. 저희는 기존에 있던 거에다 추가를 할 거니까 컴바인 바꿔주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쭉 모양을 만드시고요. 덩어리로 선택해서 옮겨야 될 경우에는 패스 셀렉션 이용해서 옮겨주시면 되겠죠. 모양이 다 만들어졌으면 이 친구는 패스를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하나에 다 만들어진 거 꼭 확인을 하시고요. 레이어 패널의 오른쪽에 보시면 패스 패널이 있습니다. 패스 패널에 이미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따로 저장해라 라고 했으니까 선택된 그 패스에 옆에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더블 클릭하셔서 세이브 패스 불러내시면 됩니다. 이름을 줬으면 이렇게 하나 생성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기존에 있던 친구, 내가 만든 친구, 누구도 예뻐하지 마시고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을 해제해 주세요. 얘를 이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가 계속 선택되고, 쟤를 이라고 선택하면 또 이 친구가 계속 선택돼서 다음 작업할 때 번거롭습니다. 빈 공간 눌러서 꼭 선택을 해제시켜 주십시오. 동그라미 3번 마스크 작업을 하세요. 게임기 스틱 모양과 1급의 2번을 이용해서 이렇게 게임기 모양만큼 1급의 2번이 잘 입어 보일 수 있도록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라 라는 의미겠네요. 파일을 열겠습니다. 오픈. 1급의 2번 열기. 어차피 저희는 요 게임기 모양으로 잘릴 거니까 얘는 그냥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데리고 온 친구에 대해서 이름 정리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1급의 2번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입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잘라주는 칼날이 아래쪽에 배치가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위쪽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의 순서를 꼭 잘 확인하셔야 해요. 위쪽에 잘리울 그림이 얹어져 있으니 그 그림에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잘라주세요 라고 하시게 되면 그만큼만 이렇게 미쳐 보여요. 문제에서는 레이어 스타일도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스트로크 선을 그라디언트 색상으로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은 이렇게 게임기 스틱 모양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1급의 2번이 아니라 쉐이프 만들어준 이 친구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줘야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레이어에 스타일을 주는 기능이 있어요. FX 가셔서 스트로크 선을 주겠다. 선에 대해서 두께값이 3픽셀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색깔도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입니다 라고 필 타입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흰색과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그 색깔 아니거든 이라고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떠요. 첫 번째 색깔과 두 번째 색깔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물감을 색깔 바꿔주시면 되겠죠. 위쪽에는 물감의 색깔이 아니라 투명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투명도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무시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 F 4개 00 결과물을 보니까 이렇게 아래쪽이 노랑노랑하고 위쪽이 보라보라하다. 우리의 문제지에서도 그렇게 보이고 있죠? 방향 불만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너 섀도우 안쪽으로 그림 짜진 것도 같이 주고 오도록 할게요. 오케이.
동글라미 4번 1급에 3번을 불러오세요. 레이어 스타일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파일을 오픈 열기 1급에 3번.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글자들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연습할 때 참고용으로 배포된 거니까 다른 데다 쓰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글씨가 들어있는 거라서 지금 연습하는 동안에는 얘를 무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게임 오버라고 하는 글자만 쏙쏙쏙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서 쭉 데리고 오세요. 선택을 하다 보면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가 있어요.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는 단축키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키보드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로와 닫혀라 네모가로가 있을 겁니다. 그 네모가로들을 누르시게 되면 브러쉬가 커지거나 작아져요. 브러쉬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동 도구 눌러서 데려다 놓을게요. 분명히 내가 여기에서 갖고 왔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레이어 패널을 보세요. 거기에서 우리 아래쪽에 있는 게임기 모양만큼만 1급의 2번이 비쳐 보여라 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낀가 했네요. 얘는 그쪽에 있을 친구가 아니죠. 제 위쪽에 마지막에 작업했으니까요. 위쪽으로 갖다 놓을 거고요. 혹시 클리핑 마스크가 여전히 보인다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 해제를 해주십시오. 크기가 너무 커 보이죠?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자유롭게 변신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워낙에 자주 쓰니까 이 친구는 외우시는 게 좋겠네요. 컨트롤 T. 조절점을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적당한 크기 바꾸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본인이 놓고 싶은 곳에다가 놓으세요. 엔터 쳐서 마무리할 겁니다. 1급의 3번은 레이어 스타일을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한 효과 주세요 라고 했네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베벨 앤 엠보스 쉐입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입의 경우에는 커스텀 쉐입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아이를 불러오시면 될 텐데요. 버전에 따라서 별 모양 방향 표시가 바로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서랍에 깊이 박혀 있어서 한참 찾아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선 커스텀 쉐입 흐물떡거리는 도형을 선택하시고 위쪽에 쉐이프에 대해서 작업할 거다. 색깔은 어떤 색이다.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하겠다. 모양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색깔은 좀 잘 보이라고 밝은 색깔로 아무거나 선택할게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쉐입 콩 찍게 되면 레거시 쉐이프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 친구가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콩 찍었을 때 미리미리 모양들이 다 한눈에 보인다면 버전이 2020 버전 이하일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냥 바로바로 눌러서 찾아주시면 될 테고요. 저처럼 안 보이는 분들의 경우에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쉐이프라고 하는 패널 불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패널이 열립니다. 거기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줄이 눌러주시게 되면 밑에서 세 번째 레거시 쉐입들 불러올까요? 라고 보이시죠? 그 친구를 불러놓은 상태입니다. 레거시 쉐입에 들어가시게 되면 또다시 깊숙한 서랍들이 보입니다.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이라고 찾아가시고요. 거기에서 만나볼 친구들이 또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가 되어 있죠. 한 군데다 다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긴 한데 그 친구는 좀 번거로워요. 시험 보는 동안에 그런 작업까지 할 필요는 없어서 그냥 창을 다 열어놓고 빨리빨리 찾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이는 별 찬찬히 찾아볼까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쯤에 있습니다 라고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만들어질 텐데요. 비율이 깨지면 안 예쁘니까 왼손으로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마우스 먼저 뗄 거고 쉬프트는 나중에 뗄 겁니다.
별에 대해서 색깔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레이어에 보시게 되면 별 모양 레이어가 만들어졌는데 미리 보기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깔 값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스타일도 이너 섀도우 주라고 했으니까 레이어 패널에 있는 FX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쉐입은 방향 표시 모양이네요. 색깔을 두 가지 줬어요. 그렇다는 건 그라데이션이거나 개체가 두 개이거나 결과물 보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개체가 두 개여서 색깔을 따로 준 거였군요. 커스텀 쉐입에서 찾도록 할게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맞춰주시면 되겠고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주시면 원하는 위치로 옮겨갈 수 있을 거예요.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바로 크기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의 스타일 보시게 되면 외부 광선이라고 했네요. 아우터 글로우.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색깔만 바꿔서 쓰면 되겠죠. 복사를 하실 때 포토샵에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어가 쌍둥이 모양으로 복사가 되기도 해요. 이동 도구 눌러서 하나가 더 만들어진 거 확인하시고요.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빙그르르 방향. 글자를 써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누르시고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글씨를 쓰도록 할게요. 게임 문화 축제. 글꼴은 지시된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도둠의 45. 색깔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고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줘야 되겠군요. 그라디언트의 기본 색상 들어있는데 원하는 색상이 아닐 경우에는 색상 자체를 클릭하셔서 창을 띄울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색깔 더블 클릭해서 색깔 바꿔주면 되겠죠.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위쪽이 노랑, 아래쪽이 주황, 그거하고 똑같이 방향 맞다면 그대로 나오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방향이 다르다면 앵글 값도 조절을 해서 나오는 게 좋겠죠. 더불어서 문제에서는 이 친구 그라디언트뿐만 아니라 베벨앤 엠보스 올록볼록이 효과도 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이 주고 나올게요. 베벨앤 엠보스. 지시사항대로 다 만들었는데 그 글자가 아래쪽으로 볼록한 거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에 나와 있지가 않군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업 텍스트라고 하는 옵션 찾으셔서 스타일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어느 정도 배가 부를지 정하시면 되겠고요. 작업이 끝났다면 파일을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할 거예요. 하나는 400에 500짜리 처음 그 사이즈 그대로 JPG 저장할 거고요. 또 하나는 40에 50, 10분의 1로 줄인 친구 PSD로 따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실 때에 가이드라인을 깔끔하게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파일 저장하도록 할게요. 파일에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다 했습니다. 처음에 주고 있던 그 이름 불만 없는데 포맷이 PSD로 다르군요. JPG로 바꿔줘야 되는데 파일 형식에 JPG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지만 저처럼 없는 경우에는 세이버 카피라고 복사해서 다르게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GTQ라고 하는 폴더인지 확인하시고 이름 제대로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포맷이 원래는 PSD라고 되어 있는 거 바꿀 수 있죠. JPG
OK 단추 누르게 되면 커다란 이미지 저장은 끝났고요. 10분의 1로 40에 50 줄여서 저장하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한쪽을 40이라고 했더니 높이도 같이 줄어드는 게 보이네요. OK.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도록 할게요. GTQ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과 경로 저장했으면 마무리.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도 역시 용지 사이즈는 400에 500짜리네요. 새로 만들도록 하죠.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 줘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 단위는 픽셀 단위입니다. 윕스 폭은 400이고요. 하이트 높이는 500이에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그레이트. 눈금자를 꺼내놓도록 할게요. 컨트롤 R 눌러주시면 바로 눈금자 꺼내실 수 있을 거고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창문을 꽉 채우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의 경우에는 1급에 4번 불러와서 필터 주세요 라고 하는군요. 1번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네요. 이번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저는 창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보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빈틈이 보입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창이 뜰 거예요. 이미지 안에 있죠. 1급에 4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가 살짝 커 보이니까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400이라고 바꿨습니다. 높이가 528 조금 넘치죠.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도록 하죠. 레이어 이름 1급에 4번이라고 정의를 좀 해두도록 할게요.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찾기 편하라고 1급에 4번이라고 바꿨습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텍스처 라이저, 필터 갤러리 가시면 되겠죠? 텍스처 그룹의 제일 끝자락에 있군요. 텍스처 라이저. 색상 보정을 위해서 1급에 5번을 갖고 오세요. 녹색과 빨강으로 보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1급에 5번.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데리고 오도록 할 텐데요. 버전에 따라서 오브젝트 셀렉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최신 버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셀렉션 말고 퀵 셀렉션이나 매직 원드를 이용해서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퀵 셀렉션에서 원하는 만큼 문질문질.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에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크기 맞춰주셔야 해요. 1급에 5번에서 가지고 왔고요. 크기가 너무 크군요.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 조절. 방향이 완전히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컨트롤 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시켜 주는 거예요. 색상을 보아하니 이 하얀 부분의 경우에는 빨갛게, 파란 부분의 경우에는 녹색으로 바꿔달라 라는 얘기로군요. 퀵 셀렉션으로 색깔 바꿔야 되는 부분까지만 문질문질 선택하시고요.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 가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먼트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휴, 세처레이션, 색깔을요 라고 해서 휴 값을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색상 바뀌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녹색 부분에서 멈추시면 되겠고요. 더 이상은 반짝거릴 필요 없으니까 선택을 셀렉트, 디셀렉트 해제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보시면 원본에 있던 그 파란색 아이가 초록색으로 바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메뉴에 있는 어저스먼트 조정은 그 원본이 바로 바뀌는 거고요.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그 친구를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색으로 바뀔 부분만 선택했고요. 이번엔 레이어 패널에 있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친구를 이용해서 만들면 휴 세처레이션 똑같이 있을 텐데 레이어가 따로 생성이 돼요. 거기에서 휴 값을 왔다 갔다 조절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흰색은 색깔 값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색상이 잘 보이질 않네요. 그럴 때는 컬러라이즈라고 강제로 색깔을 넣는 기능이 있어요. 컬러라이즈를 콩 찍으시게 되면 색깔, 세처레이션 채도를 높여주시고요. 라이트니스 밝기를 조절하시게 되면 빨간색이 선명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레이어를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접을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 아, 원본은 원래 하얀색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구분이 좀 되실 거예요. 실무에서는 이런 방법을 더 많이 쓰는데 시험에서는 어떤 걸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도 되고 그냥 이미지에서 어저스먼트에서 직접 휴 색깔 바꿔주실 수 있어요. 3번 보시면 1급의 5번 레이어 스타일을 드랍 섀도우로 주세요 라고 따로 언급을 해줬죠. 1급의 5번 얘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FX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나머지 쉐입들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퍼즐 모양 그리고 폭발 모양 퍼즐 모양의 경우에는 색깔을 2개 줬죠. 그렇다는 건 퍼즐이 1개, 2개, 두 조각이 있었군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찾아주세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어요. 필,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폭발 모양을 선택했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왼손으로 쉬프트를 눌러 주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레이어에 있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 정확하게 맞춰 주세요. 레이어의 스타일도 그림자, 이너 섀도우, 쉬프트 눌러가면서 비율 깨지지 않게 만들어진 친구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정확하게 선에 대해서 두께값과 색깔 언급했습니다. 앞서서 그라디언트 2가지 색깔로 선을 넣었던 걸 기억하고 있네요. 필 타입을 다시 단색 컬러로 바꿔줄게요. 색상값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해 주세요. 복사할 때 컨트롤 J 누르시면 레이어가 복제되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쉐이프가 다 만들어졌으면 글씨를 얹도록 할게요. 타입 툴 눌러서 위치를 쿵 찍고요. 색상에 대해서 방향을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으로 그라디언트 되어 있죠. 우리는 위쪽과 아래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 앵글 값 조정하셔야 되겠네요. 글자가 구겨지는 건 웹 텍스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빠뜨린 게 없는지 레이어를 쭉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1급에 4번, 1급에 5번, 1급에 6번을 빠뜨렸군요. 이렇게 레이어에 이름을 좀 맞춰 놓으시면 실수한 거를 빨리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1급에 6번 넣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400에 500짜리는 JPEG, 그리고 40에 50짜리로 줄인 건 PSD 저장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커다란 이미지니까 큰 상태대로 파일에 세이브. 경로 GTQ라고 하는 경로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파일의 이름도 맞는지 확인하시고 파일의 형식이 PSD로 되어 있죠. 그 친구는 JPG로 바꿔야 되는데 혹시 여기서 안 보이는 분들의 경우에는 세이버 카피라고 하셔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의 1로 줄여서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죠.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졌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에 파일의 이름 제대로 넣은 거 PSD인지 확인하시고요. 저장하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600에 400짜리로군요.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New.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윕스 폭을 600, 하이트 높이를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 확인을 해주세요. 눈금자 키겠습니다. 컨트롤 R, 손바닥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 맞추시고요. 동그라미 1번 배경 색깔이 지정되어 있군요. 물감부터 짜놓도록 할게요. 전경색을 콩 찍으셔서 색깔감 맞추겠습니다. 회색이로군요. 가득 채울까요? 에디트에서 채워주십시오. 필. 뭘로요? 전경색 포어그라운드요. 소스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에 7번.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소스 불러오겠습니다. 이미지의 사이즈. 우리 거 종이보다 살짝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했더니 429 살짝 커요. 오케이. 이름은 그때그때 정리를 해두는 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1-7.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회색이랑 섞어줄 건가 봅니다. 오버레이.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노멀하게 나만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를 오버레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불투명도도 숫자 값을 낮춰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100% 진하게 되어 있는데 80%로 낮추겠습니다. 1급의 8번.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했더니 하이트가 모자라네요. 하이트 높이를 400이라고 했더니 약간 큽니다. 살짝 키워서 데리고 오면 되겠죠? 1급의 8번은 필터를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아티스틱부터 찬찬히 찾으세요. 워터 페이퍼, 워터 컬러밖에 없네요. 스케치에 있었군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가로 방향으로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부분을 가리고 싶은가 봅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 있네요. 방향을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누르면 크기 조절한다 라는 뜻인데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 친구는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해서 좌우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죠. 엔터 쳐서 마무리. 이 상태에서 반대쪽은 안 보이도록 가려주는 거군요. 손이 오른쪽에 있는 거 확인이 됐으니까 요만큼을 가려줄 건가 봐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레이어 마스크 구멍 빵 뚫어진 친구 있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면 일부분이 가려져야 되는데 그대로 또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로 대비되는데 흰색 마스크를 쓰면 내 거 이미지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안 보이게 가려지는데
지금은 색깔이 전체적으로 하얘니까 모두 다 보이고 있죠? 부드럽게 가리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쓰겠습니다.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는지 이렇게 꼬집꼬집 되어 있는 건 확인하시고요. 마스크 단추 누르시게 되면 위쪽에서 이렇게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되는 거 색깔 확인해 주세요. 혹시라도 흰색과 검정색이 아니라면 색깔 자체를 콕 찍으셔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흰색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을 흰색으로, 반대쪽을 검정색으로,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는 그라디언트네요. 그렇다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하고 드래그 해주면 가려지겠군요. 여러 번 반복하셔서 결과물이 시험지와 비슷한지 확인해 주시고요. 1급의 9번. 게임 오버라고 하는 요 글자는 게임기 밑에 비쳐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일단 가려질 거니까 그대로 데리고 갈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 레이어의 이름 헷갈리지 않게 그때그때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1급의 10번을 볼까요? 1급의 10번 게임기가 여기 있었군요. 열기. 뒤쪽이 하얀색으로 단색이니까 그럴 때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하는 것보다는 매직 원드, 마술봉을 써서 한꺼번에 쿡 하고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선택한 거 셀렉트를 인버트 뒤집어 주면 이렇게 게임기만 남을 거예요. 방향이 뒤집어져야 되니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 반전. 이만큼의 틈에서 뒤쪽에 게임 오버라고 하는 1급의 9번이 비쳐 보이는 거군요. 그만큼만 보이겠다라고 퀵 셀렉션으로 아니면 매직 원드로 범위를 잡으세요. 그만큼이 칼날의 역할을 해주는 클리핑 마스크의 재료가 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 부분만 따로 복사가 되죠.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얘는 클리핑 잘라주는 칼날이다 라고 바꿔놓도록 할게요. 네, 클리핑 하는 친구 칼이 밑에 있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쪽에 올라가야 되니까 1급의 9번 잘리울 그림을 맨 위쪽에다가 올려줍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잘리워라 라고 선택하게 되면 그만큼만 잘리워서 보이죠. 결과물 보시고 크기를 적당히 컨트롤 T 조절을 해주세요. 1급의 9번. 요 게임 오버라고 하는 그림은 필터를 주세요. 윈드라고 발암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에 보시면 항상 대부분은 필터 갤러리에서 문제가 나오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경우에는 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도 필터입니다. 갤러리에는 윈드라고 하는 아이가 없어요. 밑에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시면 언젠가 윈드라고 하는 친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스타일라이즈의 윈드, 레이어 스타일 지정이 되어 있군요. 이너 섀도우. 요 그림 자체에다가 그림자를 주면 원래 1급의 9번은 이만했기 때문에 그 안쪽에다가 그림자를 주면 보이지 않죠? 하지만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요만큼 잘리운 부분만 그림자가 져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1급의 9번이라고 표현했지만 요 잘라준 클리핑 얘를 그림자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너 섀도우. 그림자 져 있는 부분 확인되시죠? 1급의 10번에 대해서도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레이어 스타일 지정을 해주세요. 아우터 글로우. 드랍 섀도우도 같이 선택하고 나올게요. 작업을 추가로 진행할 때는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다음 작업을 하셔야 그 위로 글자나 그림 도형들이 쌓이게 될 거예요.
배경의 색깔이 단색일 경우에는 매직원드 마술봉을 쓰시면 되죠. 선택을 뒤집어 줄 거예요. 셀렉트 인버스. 색상을 녹색 계열로 보정해 주세요. 레이어 스타일도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미지 두 번째 줄에 어저스트먼트 색깔을 바꿔줄 거니까 휴 세처레이션 가시게 되면 색상 바꿔주실 수 있을 거고요. 레이어 FX에서 찾아주세요. 스트로크 선을 두께값 5픽셀이라고 했습니다. 색깔은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라고 했으니까 필 타입을 컬러를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에 대해서 하나는 색깔이고 또 하나는 투명도로군요. 색상을 쿡 찍으셔서 일단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에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입니다. 그렇다면 색깔은 이라고 해서 아래쪽에 하나, 투명도는 이라고 해서 위쪽에 하나, 이렇게 대각선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색상 단추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부터 맞출게요. 오른쪽에 있는 위쪽 단추 이 친구를 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오퍼시티가 투명도 100입니다 라는 게 보일 거예요. 투명도를 0이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뒤쪽은 투명해지는 거 확인이 될 거고요. 결과물 보시게 되면 왼쪽이 노랗게 색깔이 보이고요. 오른쪽은 색상이 보이질 않네요. 방향이 다르니까 앵글 값도 조절하고 나오세요. 쉐입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쉐이프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작성해요. 필 색깔이 들어있어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고르시면 되겠죠? 클릭해서 그리실 때 비율 깨지지 않도록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고요. 마우스 먼저 떼고 쉬프트는 나중에 뗄 겁니다. 엔터. 레이어 패널에서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감 맞출 수 있었어요. 투명도까지 지시가 되어 있죠. 투명도에 대해서는 레이어 패널에 있는 위쪽 오퍼시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본의 경우에는 색깔 값이 두 개의 지시가 되어 있네요. 리본도 두 개입니다. 하나를 잘 만드셔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얘를 이라고 선택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도 좋고 오퍼시티도 좋으니 이 친구는 복사 컨트롤 J. 쌍둥이가 만들어졌으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글씨 써서 마무리할까요?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타이핑하도록 하죠. 글자에 대해서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세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라디언트에 기본적으로 색깔 두 가지만 들어있다면 이쯤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 모양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클릭하셔서 단추 더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실수로 더 만드셨다면 이 친구는 끌어내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색상 방향을 확인하고 나오세요.
글자에 대해서 크기가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다면 어떤 친구가 큰지 작은지 구분하셔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타입 툴 누르시고 요만큼의 글자는 이라고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얘들은 커요 라고 60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꿀렁거리는 느낌은 알아서 웹 텍스트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색상 두 가지로만 지시할 때는 하나 빼버리면 되죠. 질질질 끌어서 창밖에 내보내세요. 색상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어느 부분이 이 색깔인지 저 색깔인지 구분하셔야 되겠죠. 전체적인 배치, 레이어의 순서 쭉 확인하시고 빠진 효과가 없는지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파일 두 가지로 저장합니다. 일단 커다란 친구는 JPG,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요. 커다란 이미지는 JPEG입니다. JPEG이 바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세이버 카피라고 누르셔서 다시 한번 경로와 이름, 포맷을 JPG로 저장합니다. 큰 이미지가 저장 끝나게 되면 이미지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60에 40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도록 하죠. 경로와 이름 이번에는 포맷이 PSD 맞습니다. 저장해서 마무리 짓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600에 400짜리 새로 만들도록 할까요? 파일에 New 단위 픽셀 단위인지 꼭꼭 확인해 주세요. 빕스 폭은 600, 하이트 높이는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 확인해 주십시오.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켜둘 거고요. 첫 번째 배경 색깔 넣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물감부터 짤까요? CC FF66 연두색이로군요. 색상을 가득 채워줄게요. 에디트에서 채워주리라 필, 포어 그라운드 오케이. 동그라미 2번 패턴을 만드세요. 손바닥 모양이라고 해서 색깔 두 개를 줬습니다. 결과물 보면 이렇게 손바닥 모양이 두 개 교차되면서 반복되고 있죠. 크기를 어느 정도 줄 건지 시험장에 가실 때 자를 하나 가져가시면 재기가 편할 것 같아요. 하얀색의 손바닥 시작하는 지점, 다시 두 번째 손바닥 시작하는 지점, 요만큼 선을 그으셔서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죠?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얀색 손바닥이 시작하는 거, 그 다음으로 시작하는 거, 반복되는 지점을 보시고 그 간격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렇게 하나가 얼마만한지 크기를 파악하셨다면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게요. 이름까지는 줄 필요 없고요. 패턴만 잠시 만들었다가 지울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30에 30짜리 패턴의 경우에는 지정된 손바닥 두 개만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하얀색일 필요가 없어요. 투명하게 트랜스퍼런트 너무 작아서 손바닥 그리기가 좀 힘들죠? 핸드 툴 더블 클릭하셔서 꽉 채우시고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손바닥을 찾아주세요.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되 비율 깨지지 않도록 쉬프트.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지시된 대로 색상 넣어주셔야겠죠? 반대쪽 손도 만들어 주십시오. 다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레이어 딸랑 두 개만 있는 건지 꼭 확인하시고요. 패턴으로 정의하도록 할게요. 에디트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세요. 디파인 패턴, 패턴으로 정의하겠다. 이름은 손바닥 모양이라고 줄까요? 패턴 정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잠깐 최소화시켜서 숨겨놓도록 할게요. 나중에 적용해보고 크기나 색깔이 달라 보인다면 다시 포토샵에서 기다리고 있던 손바닥 모양 선택하셔서 편집하실 수 있을 겁니다. 1급에 12번 이미지 사이즈 비슷하게 맞춰 오겠습니다.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했고 똑 떨어지게 400이군요. 오케이.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연두색과 섞어줄 건가 봅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블렌드 모드 나만 보세요 라고 노말로 되어 있는 거 바꿔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드라이트 찾아주세요. 레이어에 마스크를 씌워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가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게임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반대쪽은 안 보이고 있으니까 대각선 방향이라고 하면 이렇게 대각선 혹시 저렇게 대각선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위쪽이 보이고 있고 아래쪽이 안 보이는 방향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레이어 마스크 구멍 빵 뚫어져 있는 마스크 적용할 거고요. 흰색 마스크라서 전체가 보이는 중이니 부드럽게 그라디언트 정리하겠습니다.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되는 거 확인되시면 흰색 부분이 보이는 부분 이쪽이겠네요. 검정색 부분이 안 보이는 부분 이쪽이 되겠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고 대각선으로 안 보이는 부분부터 검정색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게임기의 모양이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군요. 방향을 뒤집어 주도록 할게요. 1급의 13번은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방향 조절. 방향을 뒤집을 때는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뒤집힙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필터 주겠습니다. 드라이 브러쉬. 레이어 마스크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라고 했으니까 가로 방향이면 좌우로 흐릿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잘 보이고 있고 반대쪽은 안 보이고 있죠. 경계선이 너무 뚜렷하니까 요걸 지우고 싶은가 봅니다. 레이어 마스크 지워줄 거고요. 그라디언트 부드럽게요. 검정색이 안 보이는 부분이라고 했으니 저는 이쪽이 안 보였으면 좋겠네요. 여기서부터 쭉 드래그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배경이 단색일 경우에는 매직 원드 이용해서 한 방에 선택이 가능하죠. 그걸 가져가려는 건 아니니까 셀렉트를 뒤집어 주세요. 인버스. 흰색 부분이 빠졌어야 되는군요. 나중에라도 선택하셔서 지우세요. 딜리트. 같은 색깔을 전체 한꺼번에 잡을 때는 컨티거스를 꺼주시게 되면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색깔도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1급의 16번 보라색 계열로 변경하세요라고 하는 건 바뀔 부분만 따로 선택하셔서 색깔 바꿔주셔야 합니다.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 빠진 거 없는지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요. 쉐입들을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쉐입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쉐입의 경우에는 그냥 찾으시면 될 텐데 펜툴로 그려줘야 되는 친구들이 보이죠? 색상을 세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각각 레이어를 따로 구분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주황색, 파란색, 보라색 요 친구들 세 친구는 따로따로 레이어를 구분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살짝 꾹 돌아 놓은 요 게임기의 경우에는 방향을 똑바로 그린 다음에 한꺼번에 방향을 돌려주시는 게 좋겠네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범위부터 잡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눈금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선이 딸려 나오는 거 확인하십시오. 대략 한 200 언저리. 위쪽도 클릭 드래그해서 선이 딸려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대략 100보다 약간 못 미치죠? 요 안에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림들이 있으면 산만하니까 레이어들은 눈을 감겨 줄게요. 펜툴 이용해서 대강의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겠고요. 클릭 클릭 클릭. 색상이 대비되는 잘 보이는 색상으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의 모양을 따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의 위치를 살짝 수정을 할게요. 전체를 다 같이 움직일 건 아니니까 점 하나가 선택됐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셔서 수정하는 게 좋겠죠? 점의 위치가 수정이 됐다면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컨버트 포인트 이용하셔서 곡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클릭 드래그해서 당겨주세요. 반대로 뒤집어 주실 수도 있고요. 모양을 너무 정교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강 모양이 따졌으면 레이어 확인을 하시고 색상 맞춰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동그라미 부분만큼 파여 있네요. 같은 레이어에서 빼주겠습니다 라고 할 때 쉐이프, 동그라미, 일립스 여기에서 오퍼레이션을 보시게 되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겠다라고 뉴 레이어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컴바인은 합쳐주겠다, 서브트랙은 빼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서브트랙으로 바꿔주시고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모양을 요만큼이라고 빼도록 하죠. 같은 크기만큼 또 빼줘야 되니까 패스 셀렉션 이용하셔서 복사하겠습니다. 왼손에 도움 받을게요. 알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선 만들어진 거 주변에 가시면 더하기 표시 보입니다. 복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잔상이 나오면 예쁘진 않으니까요.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아웃라인만 남습니다. 하나의 레이어로 주황색 만들었으면 파란색으로 넘어가 볼까요? 동그라미, 일립스 만들 건데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야 되니까 뉴 레이어. 클릭 드래그해서 동그라미 마우스로 움직임이 둔하다면 방향키 이용하셔서 설정하셔도 됩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맞출게요. 옆에 있는 동그라미도 역시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요.
컨트롤 J 누르시면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추가가 되죠. 우선 하늘색의 요 사각형은 십자가 형태로 파여 있네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사각형을 만들어 주실 때에 빼겠습니다라고 오퍼레이션을 바꿔 주시면 되겠죠. 서브트랙 클릭 드래그해서 쭉 빠지는 거 확인하시고요. 같은 모양이 복사됐으면 좋겠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되는 거 확인되시죠? 컨트롤 T 누르시면 방향이나 크기 바꿔주실 수 있어요. 잔상이 나오면 예쁘지 않으니까 이 친구 역시 선택을 하셔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보라색의 동그라미도 역시 동그랗게 구멍을 빼줄 거니까 일립스로 위쪽에 패스 오퍼레이션 서브트랙 뺄 겁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원을 그려줄 거고요. 방금 만든 친구만큼 구멍 빠지는 걸 복사해서 쓸 거예요. 패스 셀렉션. Alt를 누르게 되면 복사할 수 있어요.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 화면 살짝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패스 셀렉션으로 얘를 이라고 선택합니다. Alt 누르시면 더하기 표시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 배치,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 배치 반복하시면 되겠네요. 펜툴 이용해서 만드는 친구들 색상은 맞춰줬고요.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겠습니다. 그림자 효과를 매번마다 하나씩 따로 주실 필요 없이 왼손의 도움을 받으면 복사해서 바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펙트, 드랍 섀도우를 이라고 선택하시고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가 됩니다. 드랍 섀도우, Alt 눌러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 전체적으로 똑같이 드랍 섀도우 걸린 거 확인되시죠? 다만 이 주황색의 경우에는 패턴이 씌워져 있군요. 주황색의 도형은 컨트롤 J 복사하시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얘는 패턴을 씌울 아이다 라고 여기에서는 굳이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을 필요가 없어서 휴지통에 버리겠습니다. 패턴의 경우에는 펜툴로 그렸을 때 채우는 걸 저희가 색상으로 채웠었어요. 그걸 필 타입을 패턴으로 바꿔주시면 내가 만들어 놓은 패턴, 이 친구 손바닥 보이죠? 그렇게 적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 만들어졌다면 이제 이 모든 아이들을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방향을 바꿔주시면 돼요. 보라색에서부터 쉬프트, 주황색까지 4개의 쉐이프를 한꺼번에 잡으시고 컨트롤 T 눌러주시면 몽땅 다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 확인이 되시죠? 나머지 레이어 다 눈을 뜨고 쉐입들을 얹겠습니다. 배너 모양의 경우에는 같은 아이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컨트롤 J라고 복사하셔도 되고요.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동 도구 누르시면 왼손의 도움 받아서 바로 복사할 수 있어요. Alt 누르게 되면 쌍둥이 화살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때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바로 복사가 될 거예요.
나머지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해서 타이핑하도록 하죠. 글꼴 맞춰주세요. 타입 뉴 로만. 글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다면 누가 큰 건지 누가 작은 건지 따로따로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방향을 살짝 돌려줄게요. 컨트롤 T 눌러서 돌려주실 때 절대로 크기를 키우시면 안 됩니다. 방향만 살짝 쿵 돌려주세요. 글자의 크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크기 조절은 하지 않습니다. 글자도 복사해서 반복해 쓰시면 되겠죠. 이동 도구 누른 상태에서 Alt 누르시면 쌍둥이 화살표 나와요. 클릭 드래그 해서 복사, 클릭 드래그 해서 복사. 글씨를 바꿔주면 되겠죠. 배치가 다 끝났으면 크기나 위치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주세요. 파일을 저장할 때에 가이드란을 뽑아서 작업을 한 경우에는 이런 친구들 굳이 필요가 없죠.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꺼내놨던 친구니까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가이드는 지우도록 할게요.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커다란 그림은 JPEG으로 저장합니다. 조그맣게 줄인 친구는 PSD로 저장할 거예요. 현재는 커다란 친구니까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세이브. 경로와 이름을 확인하시고요. 포맷이 JPG 없을 경우에는 꼭 세이버 카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있을 경우에는 바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10분의 1로 크기 줄이도록 하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면 확인하시고요. 세이브 저장하도록 하죠.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 여기까지 2023년 9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펜툴이 많이 까다롭진 않았네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